자, 이벤트 기반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발생할 때 뭔가 액션을 취해주도록 만드는 거죠. 보통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우리 추천 시스템 많이 활용하죠. 어떤 제품을 구매했다 또는 어떤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어떤 제품을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 상품들을 쫙 해서 보여주죠.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 마케팅인데, 이런 이벤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든가 아니면 협업 필터링, 이런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옛날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규칙이 만들어진 거를 이런 시스템에다 딱 넣어놓으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럼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계속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걸로 연결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전략도 만들어주고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고 룰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CRM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영업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영업 자동화 시스템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은 실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나갈 때 오늘은 어떤 고객한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제일 잘 돼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면 보험회사들, 소비자들하고 가장 잘 연결되는 보험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가장 핵심이 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고객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들어가서 고객을 탁탁 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노트북 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노트북 들고 가서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딱 집어넣으면 그 고객에게 맞는 상품 플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화 되게.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한테 물어보고 고객의 정보들을 해갖고 와서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넣어서 출력해 가서 또 해주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이런 시스템하고 인터넷으로 연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다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서비스 쪽 측면이에요. 서비스 쪽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친절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친절한 게 아니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상담원이 한 명이서 그걸 다 처리해 줘야 돼요. 옛날에는 전화 오면 이거 제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연결해 줄게요. 이런 식의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서비스 센터 고객이 알아서 다 본인이 다 체크를 해주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고객이 뭘 원하든지 간에 딱 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다 답변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요즘은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로봇이 나오죠. 챗봇. 그래서 요즘은 콜센터가 챗봇으로 운영이 많이 돼요. 그죠? 이제 전화 응답 고객이 이제 필요 없는 세대.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다른 일로 우리 보험회사 상무님을 만나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요즘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챗봇을 떠나서 아예 보험 상품까지 체크해주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채팅창에다 치면은 딱딱 이렇게 뭐 뜨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상품 추천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옛날에 영업사원이 하는 것까지 지금은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가려고 지금 계속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라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CRM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오는 내용들이 분류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하면 이제 이렇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막 응답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고객센터에서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가 우리 상품의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고객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DB화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 챗봇으로 연결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계학습 있죠? 기계학습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자동화된 툴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름을 인공지능이라고 붙이는 거고,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런 콜센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콜센터 직원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제 다 본인들이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산업별 CRM의 적용 형태에서도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금융산업 보면, 금융산업 쪽에 보면 우리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 이제 금융에서 요즘은 이제 금융 대여죠. 대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고객에서. 그래서 고객이 이제 돈을 빌리러 와야 되는데 그런 빌리는 상품들을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얘기해 주죠. 우리 보험회사에 어떤 상품이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신청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거 할 때 고객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우리 회사 상품을 원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서 이렇게 대출 상품 안내해 주도록 만들어 주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요번에 이제 샘플로 하는 게 바로 이 사례예요. 금융 상품에서 대출 상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어서 어떤 고객한테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거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 실습 파트가 요 파트예요. 실습 데이터가 요 파트니까 요 파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홍보 전략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 실습 사례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도 많이 쓰이겠죠. 당연히 보험 쪽은 이탈 고객을 막거나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유통 쪽도 많이 쓰이죠. 유통 쪽에서는 고객 로얄티 관리, 당연히. 그래서 고객이 이탈 안 하도록 만들고, 또는 고객이 물건을 여러 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라이프타임 밸류 쪽이 유통 쪽에선 강하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열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제 리워드 같은 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10번 사면 10% 할인, 뭐 5% 할인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통신사도 많이 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서비스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열티 프로그램은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다 하나씩들 다 갖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일단 핸드폰만 열어봐도 핸드폰에 우리 통신사 할인카드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포인트 해서 어디 상품 갈 때 이거 차감해주고, 그죠? 5%, 10% 다 차감 받죠? 뭐 해피 포인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CRM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CRM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 중에서 어널리티컬 CRM, 분석 CRM이라고 하는데, 이 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CRM, 콜라보레이티브 CRM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거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퍼레이셔널 CRM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보면 ERP 프로그램 설명드렸죠?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기업 내부 정보들이 부서들 간에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ERP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ERP와 SCM 뭐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해서 있고요. 그 위에 서비스 오토메이션 뭐 이런 오토메이션 시스템들이 있어요. 세일즈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시스템들을 분석해서 어떤 룰을 찾아서
그거를 프로그램화해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자동화된 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 근데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던 운영 시스템, 우리가 운영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운영 시스템에서 말한 것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죠? 배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쪼개면 데이터 마트로 우리가 쪼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또는 올랩이라든가 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도 시켜주고, 아니면은 여기서 분석한 거를 우리가 마케팅 부서, CRM 부서 쪽에 보내서 그걸 우리가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고객하고의 접점, 요 파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툴들입니다. 방법론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아까 전에 봤던 우리 CRM 파트 쪽만 얘기하면 기업의 CRM에 있는 부서에서 고객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규칙을 제공해 주고 룰을 찾아서 연결해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CRM 부서에서 CRM 부서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케팅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겠죠. 물론 그 한 팀이겠어요. 거의 대부분 한 팀인데 그 한 팀에서 이제 어떤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략이 세워지면 그 전략에 맞게끔 데이터 분석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공해주면 마케팅이나 이런 부서에서 활용해서 아까 전에 봤던 마케팅 세일 그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런 걸 분석하려고 그러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경영 시간에 제가 설명을 계속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통계적 기술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잘 우리가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분석하는 거를 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걸 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도메인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런 CRM 부서 같은 데 가보면은 서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으면 결국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 경영학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에 대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경영학 원론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뭐 다양하게 배우세요.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하고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얘기 소통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석화적인 툴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통계적 기법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학적인 마인드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컴퓨터도 하다 보니까 컴퓨터적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 파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객 생애 주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한번 들어오면 이 사람이 계속 우리 고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웁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이걸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생애 주기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공식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막 해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CLV, Customer Lifetime Value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 고객이 우리한테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아줬어? 그러면은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200만 원 팔아줬으니까 가장 많이 판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박길동이라는 사람은 70만 원 팔아줬지만 계속 우리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만 사고 안 와요. 그러니까 단발성이죠.
그러면 누가 진짜 우리 고객일까? 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 번 사고 끝난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 사더라도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계속 사는 사람이냐?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죠? 그죠? 물론 두 개가 다 좋으면 좋겠죠. 그죠? 물건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히 사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느 것을 더 기준점을 줄 것이냐에 대한 파트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매출액 중심으로 우리가 고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측면에서 우리가 고객을 볼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구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번 샀지만 한 번 고객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날 사람들. 그럼 이 사람한테 취해주는 전략과 꾸준히 우리 회사에 물건을 사주는 사람, 적지만 계속 꾸준히 사는 사람의 전략은 달라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RFM이라는 게 있습니다. RFM. RFM은 뭐냐면 우리 기업에 가장 최근에 물건을 산 사람 또는 물건을 횟수를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한 사람 이런 관점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앞자리를 짜서 RFM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FM 분석.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요런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최근에 구매한 사람일수록 우리 고객일 확률이 높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사고 1년, 2년 동안 물건을 안 산 사람이야. 그러면 이미 떠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봤죠?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건을 몇 번 구매하느냐. 1년 동안 한 번 사고 안 샀느냐. 아니면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물건을 사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한 번 살 때마다 얼마씩 사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걸 RFM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준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아마 곧 이탈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휴먼 고객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해서 다시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탈 못하도록 막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즉 고객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고객 CRM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됐죠? RFM 분석.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있어요. 별도로 CRM이라고 있는데 CRM 분석하는 거에 한 파트가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 마이닝이 들어가요. CRM 과목에서 보면 CRM 과목의 앞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목이 뭐 한 5, 6주 정도,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또 공부하는 시간이 5, 6주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목 상에서도 분석이 돼 있는데 우리는 뭐 CRM보다는 경영학적인 관점보다는 분석을 더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한 학기 갖고도 모자라요. 데이터 마이닝 분석만 갖고도 하기에는 모자르기 때문에 앞에 간단하게 우리 그 CRM하고 데이터 마이닝하고의 어떤 관계성만 잠깐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